요즘 시장을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냉각됐던 친환경 섹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죠.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 증가, IRA 채투자, 각국의 탄소 규제 강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고금리 시대에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수요와 정책적 지원 속에서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퍼스트솔라는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보조금, 기술력, 공급망, 그리고 타이밍.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며 친환경 시장의 흐름을 상징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친환경이 아니라 현실 속 친환경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퍼스트솔라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발전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정도로 태양광이 늘면 화력이나 원전은 이제 필요 없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력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안정적으로의 문제입니다. 지금 전력망의 중심은 여전히 원자력과 천연가스, 그리고 일부 석탄입니다. 특히 석탄, 석유 등의 발전원들은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즉, 기저전력과 스위칭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태양광은 다릅니다. 태양이 뜨면 발전이 시작되고 해가 지면 멈춥니다. 수요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름 한낮에 태양광 발전이 폭증할 때 사람들이 사용을 줄이거나 공장을 멈추면 수요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태양광은 출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정지는 전력망 불안을 부릅니다. 즉, 제어는 가능하지만 운영과 경제적 제약 때문에 수급 조절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친환경 발전은 출력 조절이 제한적입니다. 수요가 줄어도 발전은 계속됩니다. 저장 장치가 부족하면 망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저 전력 자리는 원전과 가스가 책임집니다. 태양광은 그 위에서 낮 시간대 피크를 완화합니다.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빨라도 전력망의 현실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친환경 산업의 물리적 한계이자 동시에 다음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친환경 산업의 판도를 바꾼 건 한 장의 법안에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8월 미국의 IRA 통과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생산을 미국 안으로 되돌리겠다. 미국 내에서 모듈, 셀, 웨이퍼를 만들면 단위당 세액공제를 줍니다. 제조 기반을 자국에 세우는 기업이 직접적 금전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퍼스트솔라는 이 흐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중국산 실리콘 대신 카드뮴 텔루라이드 방막 기술을 씁니다. 공급망 대부분이 북미에 있고 세액공제를 온전히 받기 수월합니다.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2024년 기준 오하이오, 엘라베마를 넘어 인도와 루이지애나로 확장 중입니다. 글로벌 캐파는 2026년 기준 25기가와트 이상 수준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30기가와트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 확장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북미 중심 공급망을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기업의 증설을 넘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장면입니다. IRA는 친환경 지원을 넘어 에너지 독립을 노린 산업정책입니다. 결국 퍼스트솔라의 성장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원한 구조를 먼저 실현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IRA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열어줬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잡은 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같은 태양광이라도 기술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약 90% 이상은 실리콘 계열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단결정 실리콘이 주류를 이루고 중국 기업들이 이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결정 실리콘 셀은 효율이 높습니다. 실험실 기준 25% 이상, 상업용 모듈도 22% 수준에 도달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크며 공급망이 대부분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반면 퍼스트솔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실리콘 대신 카드뮴 텔루라이드라는 방막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이 물질은 열 안정성이 높고 제조 공정이 간결하며 공급망을 북미 안에서 완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독립적인 구조를 가진 셈입니다. 효율 면에서도 단순히 뒤처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퍼스트솔라의 카드뮴 텔루라이드 모듈은 20%대 초반 효율, 연구용 셀은 23.1%까지 달성했습니다. 이는 상업용 실리콘 모듈과의 격차가 1에서 2% 수준으로 좁혀진 수치입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는 카드뮴 텔루라이드의 장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실리콘 셀은 온도가 올라가면 효율이 빠르게 떨어지지만 카드뮴 텔루라이드는 온도 저하율이 낮아 사막 고온 지역 발전소에서 더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닙니다. 태양광 산업은 효율 1% 차이가 전체 수익성을 좌우하는 산업입니다. 공급망이 짧고 생산 단가가 낮기 때문에 퍼스트 솔라는 제조 규모가 커질수록 마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퍼스트 솔라를 단순한 태양광 제조사가 아니라 전략적 제조 기술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쟁 구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단결정 실리콘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차세대 셀도 효율 면에선 카드뮴 텔루라이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솔라는 이미 카드뮴 텔루라이드 기반의 AI 공정 자동화 고온 내구성 개선을 결합해 향후 10년간의 기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퍼스트 솔라의 진짜 경쟁력은 보조금이 아니라 그 보조금이 사라져도 남는 기술 구조의 독립성에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모듈 생산의 대부분이 중국 혹은 중국계 해외 공장에서 나옵니다. 진코솔라, 트리나, 론지 상위 업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정치 리스크가 큽니다.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상당수는 신장 지역 생산으로 미국의 수입 규제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입은 제약을 받습니다. 반면 퍼스트 솔라는 IRA의 명확한 수혜 구도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코솔라는 2024년 모듈 출하량 약 99기가와트, 매출 약 126억 달러 규모지만 이익률은 퍼스트 솔라보다 훨씬 낮고 변동성이 큽니다. 퍼스트 솔라는 규모는 작지만 미국 내 제조 기반과 공급망 독립 구조 덕분에 정치 물류 리스크 노출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또한 미국 내 경쟁사인 썰런이나 인페이지는 소비자 설치 중심 모델이지만 퍼스트 솔라는 발전소 단위의 산업용 설비 중심으로 완전히 다른 시장을 담당합니다. 퍼스트 솔라는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물류, 환율, 관세 리스크의 축소가 그 차이를 상쇄합니다. 원가 경쟁은 낮아도 실질 수익성에서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싸게에서 안정적으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퍼스트 솔라를 에너지 안보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퍼스트 솔라는 단순 성장 스토리만 가진 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이 나는 친환경으로의 전환 사례에 가깝습니다. 2022년 매출은 약 26억 달러, 2023년은 33.19억 달러 수준이었고 2024년에는 42.06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매출 규모가 약 1.3배 성장한 셈입니다. 영업이익은 2024년 기준 약 13.94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5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약 12%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수주잔고는 68.5기가와트, 계약가치 약 205억 달러 규모로 발표됐습니다. 즉 향후 수년치 매출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중형 발전소 10곳을 동시에 건설하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계약만으로 채워져 있는 셈입니다. 이쯤이면 경기 순환형을 넘어 준 유틸리티급 안정성을 갖춘 제조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의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부채 의존을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과 자체 현금 흐름으로 증설과 R&D를 병행했습니다. 성장은 빠르지만 재무 구조는 더 탄탄해졌습니다. 시장도 퍼스트 솔라를 정책이 끌어주는 기업이 아니라 정책이 사라져도 남는 구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퍼스트 솔라의 밸류에이션은 흥미롭습니다. 주가 기준 PER은 약 19에서 20배, EV/EBITDA는 약 11배 수준으로 산업 평균보다 낮습니다. 반면 EV/세일즈는 5.7배로 매출 대비 평가는 다소 높죠. 즉 단순히 싸거나 비싼 기업이라기보다 이 구조와 성장률을 감안하면 성장 대비 저평가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PEG 지표로 보면 0.5배 수준으로 산업 평균 대비 약 70% 할인된 상태입니다. 시장 평가의 핵심은 보조금 기대가 아니라 실적 지속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는 친환경 산업이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가장 빠르게 변하는 키워드는 전력 수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산업 자동화. 미국의 전력 부하는 전례 없는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 자료에 따르면 단 2년 만에 미국 피크 수요가 228% 증가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폭증하는 전력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석탄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가스 발전 신규 증설에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원전은 더딥니다.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발전원으로 분류됩니다. 에너지 저장의 본격 상용화는 2028년, SMR의 본격화는 2035년 이후로 여겨집니다. 이건 친환경 이미지를 넘어서 산업 인프라의 빠른 전력 공급을 위한 현실적인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 오브 더 어보브 전략을 내세웁니다. 모든 발전원을 병행하되 가장 빠른 확장 축으로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을 둡니다. AI가 전력을 요구하고 정부는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그 공백을 메웁니다. 이제 태양광은 이상이 아니라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전력 수급의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AI, 전기차 모든 산업은 전력 위에서 돌아갑니다. 퍼스트 솔라는 그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이 완전히 자립적이냐? 아직은 아닙니다. 퍼스트 솔라 역시 보조금의 직접 수혜를 받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도 이미 달라졌습니다. 보조금 중심의 친환경 가속에서 석유가스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조로 선회한 것이죠. 만약 IRA의 세액공제 규모가 축소되거나 관세 규제가 완화돼 중국산 모듈이 다시 들어온다면 퍼스트 솔라의 단기 마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민의 제조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기업이기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쟁사보다 회복 속도가 빠를 겁니다. 또한 고온 사막 지역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패널 효율과 설치 단가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도 장기 리스크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솔라는 한 가지 신호를 보여줍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기술로 버티는 친환경 기업도 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보기엔 친환경 섹터에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과 타이밍에 민감한 섹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정책 수혜보다 정책이 사라져도 남을 기업. 태양광이든 원전이든 가스든 어느 쪽이 주목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순서는 정치와 시장이 정할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친환경은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결국 시장은 기술력과 비용 구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보조금 뉴스보다 기업의 기술 축적과 수익성 개선 속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스트 솔라는 그 기준에서 이미 답을 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정책이 만든 시장 속에서 정책이 끝난 뒤를 준비하는 기업. 그게 지금 퍼스트 솔라의 포지션이라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